최악의 시나리오는 동맹인 미국이 참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반드시 갈 것이고 네.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될 것이냐. 매우 큰 고민입니다. 그럼 참전하면 완전 중국과는 적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 말 그대로 정말 3차 세계대전. 거기다 군사력들도 다 세계 1, 2, 3, 4, 5위들 다 모여 있는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또 여기 또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또 대만도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이기도 해서 지금 이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이시자 이제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전문가분을 저희 채널에 좀 모셨습니다. 교수님 그 지금 막 그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또 참석하고 오셨다고. 전문가 회의를 하고 네. 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중 간 이슈, 네. 거기에 따른 한중 간 이슈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간다. 우리 정부도 지금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하나 가장 궁금한 거 요겁니다. 지금 중국, 대만 어떻게 되냐. 지금 시진핑 3연임 하면서 뭐 본격적으로 뭔가 대만과의 어떤 뭐 통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플랜을 좀 세우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전쟁 날 가능성이 쉽지 않다. 네네네. 왜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뭐 또 다른 뭐 서방 매체에서 그런 가능성을 자꾸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메시지가 나올수록 그런 가능성은 낮아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이슈는 중국한테 가장 큰 하나의 지상 과제입니다. 공산당의 지상 과제입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했고 4년임을 간다, 뭐 종신 고용으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만 이슈는 하나의 또 명분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은 또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나름의 시나리오는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짜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안 알겠 승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놨다. 네, 하면서 야, 우리가 대만을 침공을 한다 하고 그러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이죠. 2주 안에 내가 끝낸다라면 그 가능성도 있다. 2주 안에. 네, 그렇게 이제 미군 오기 전에.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는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설계되어 있을 건데 그래서 실행에 옮긴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중국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CIA 뭐 이쪽에서 뭐 27년 이내에 무슨 뭐 침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막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그렇게 보기엔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7년이 왜 나오는지는 잘 알고 계십니까? 왜 27년이? 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임기도 임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그게 보통 한 4단계로 좀 나눠집니다. 1단계가 2021년, 네. 2단계가 2027년, 그다음에 2035년 언저리, 그다음에 2049년 전 네.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21년도는 상징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2021년도는 중국 공산당이 생긴 지 100년이 된다. 2027년도는 인민해방군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7년도가 시진핑의 이제 거의 이제 3년임의 마지막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때 상징적인 부분에서 될 것이다라는 게 CIA나 뭐 다른 여러 이제 매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뭐 그래서 35년도는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규모로 미국을 추월하는 그 시점에서 아마 될 것이다. 2049년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현도. 중국은 아시다시피 당국가 체제입니다. 2021년도에 공산당이 먼저 생겼고 2027년도에 인민해방군이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하고 군이 합쳐져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1912년, 뭐 1920년, 1912년, 네. 1917년,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2027년도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들이죠.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가능성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득보다는 실이 더 많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미중 양국 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보면서 또 혹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미군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당이 투입된다면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주한미군, 다음에 평택에서 투입되고, 그럼 북한은 중국에 붙고, 러시아 중국에 붙고, 이러면 최악의 시나리오.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 뭐 사실상 동아시아발 3차 대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중국이 원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안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또 하나의 카드로 삼아서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내가 대만 합병할 테니까 미국 너 나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벼랑 끝 전술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네. 뭐냐면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구체화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미국과 중국이 또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TSMC 같은 경우도 네. 중국이 가져가겠죠. 네. 그럴 경우 이제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뭘 얻어야 되겠죠. 명분을 네. 받아야 되겠죠. 네.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 했을 때.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게 이제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게 동아시아 혹은 전반적인 아시아 부분에서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 모든 것을 이제 바꾸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만 침공을 할 것이냐. 근데 반대로 제가 어디서 봤는데 대만의 어떤 지형이나 뭐 대만의 어떤 국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침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승리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나 봐요. 일단 최근에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대만 포위 작전을 보시면 네. 대만을 어떻게 상륙을 하고 그 시나리오별로 시간, 분, 초 단위로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아무리 대만이 이제 준비를 하고 하더라도 이게 군비나 전반적인 군사력의 부분에서는 네.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버텨주는 시간적인 타임. 그러니까 길어지면 무조건 중간에 불리하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도 중국은 고민을 할 것이고 그 시나리오를 계속 돌려볼 것이고 초 단위로 계산을 해볼 것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미국에서는 지금 뭐 사실 뭐 반도체 뭐 동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만이 되게 중요한 지금 전략적 동반자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봤는데 칩4 동맹 그거는 또 아닌가 봐요. 어떻게 상황상 또 협상의 대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니죠. 건가요? 이게 대만이 중요하죠. 지금 네. 미국은 반도체가 매우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반도체 필요한데 지금 대만이 갖고 있는 반도체 역량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보더라도 1등 TSMC랑 우리 삼성전자랑 네.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비중이 워낙 높기 네. 때문에 타이완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TSMC 지금의 이제 경제 안보 반도체 전쟁에서는 당연히 타이완을 가져가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불리해 갔을 경우는 그럼 미국도 뭘 얻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가도록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일단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형적인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지경을 얘기할 때 지정학적으로 타이완이 갖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올 때 거기서부터 막아줘야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TSMC라는 이 엄청난 경제 안보의 반도체 중심인 이 제조를 갖고 있는 게 넘어간다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끝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대세가 전환이 바뀌었다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뭐 느낀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건가요? 미국이 그 무기만 대주고 참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그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대만과 중국의 어떤 전쟁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본다는 걸까요? 결국은 국익이잖아요. 내가 대만을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네. 만약에 참전했을 때 내가 피를 흘리고 했을 때 미국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여러 가지 이런 비평들 그다음 미국도 다 정치인들이다.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지켜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네. 참전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 띄우고 뭐 무기 지원하고 뭐 이렇게 제재하고 네. 뭐 경제 제재하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한테는 실도 있었지만 득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를 세워놓고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어쨌든 실익이 없다는 거는 대만과 이런 상태 긴장감이 있는 상태로 그냥 가도 공산당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당원이나 뭐 인민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뭐 명분 자체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떠밀려서라도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뭐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는 어떤가요? 무조건 대만과 통일해야 된다. 이게 되게 대의 명분인가요? 그렇죠. 공산당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게 뭐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그거는 핵심 이익이고 네.
공산당의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 3연임하면서 연설할 때도 무력 사용에 대한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된 건데 그 때문에 그 명분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국 내부의 핵심 권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중국인들조차도 뭐 하나의 과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국가 과제다. 그렇지만 이제 뭐 언제 그럴지 어떻게 할지는 변수가 좀 있다. 네, 평화 통일로 이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평화 통일, 그러니까 뭐 합병 이런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민진당과 국민당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분위기 이렇게 갈수록 민진당이 점점 당선이 될 수밖에 없고 차잉원 네. 지금 총통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국민당은 조금 친중 성향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대만도 중국에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부적인 뭐 또 분열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정서는 그렇죠. 불안하니까 무조건 민진당 뽑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지금 차잉원도 다시 이제 총통이 된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된 것들이죠. 약간 좀 강경세가 좀 더 세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은 친미적인 부분들이고 지금 떨어져야 된다.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강력한 부분. 그럼 둘 다 뭔가 좀 강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게 뭐 변수는 많겠지만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네요. 당분간. 지금 타이완은 어차피 이제 미국에 의지를 해야 되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사주는 무기량이 매우 많거든요. 미국은 무기도 팔아서 돈 벌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긴장 국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일촉즉발이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포위 연습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 부분이 있었어서 지금 대만 내에서도 계속 지금 어려움을 저 그 얘기도 봤거든요. TSMC가 외국에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대만 국회의원들이 그러지 마라. 외국에 TSMC 공장이 생겨지면은 안보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대만 안에서 자국 내에서 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게 그게 예전에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지금의 경제 안보, 직영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확대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우리 평택에 간 것도 지금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 정치인이 한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대만과 중국이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 막 이러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이제 국내 정세가 좀 안 좋은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군이 참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는 참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동맹인 미국이 참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오키나와는 반드시 갈 것이고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될 것이냐 매우 큰 고민입니다. 그럼 참전하면 완전 중국과는 적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또 이렇게 거긴 또 혈맹이잖아요. 혈맹이죠.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 말 그대로 정말 이 동아시아로 시작된 3차 세계대전. 거기다 군사력들도 다 세계 1, 2, 3, 4, 5위들 다 모여 있는데. 군사력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이 군사력, 그러니까 군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 1위, 중국 2위입니다. 점차 좁혀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차이가 한 3배, 4배 차이 나는데 근데 실상은 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군사비 함정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다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 비용 중에 혁신 비용이라 하지만 말은 혁신 비용이죠. 요 뒤에는 뭐 자폭 드론기.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안 서고 로봇이 합니다. 전투기가 안 하고 그냥 실은 게 자폭합니다. 자폭. 그러니까 정확한 AI. 그러니까 AI를 하려면 반도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나 슈퍼컴퓨터는 미국과 중국이 삐까삐까합니다. 반도체가 제일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죽자 살고 지금 반도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팔다리를 끊어야 되는 게 미국의 속내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간 이 격차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예 완전히 끊어놓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근데 지금 중국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옛날 트럼프식대로 하면 우리는 더 편하다. 근데 제가 본 분위기는 공화당은 우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국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조르겠다라는 것들이죠. 완전히 그냥. 지금은 너무 봐주고 하는 게 많다. 완전히 그냥 끝장을 보겠다. 공화당 쪽은. 예전에 트럼프식하고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매우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앞으로 이 이슈가 올해 내년 끝나는 게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다. 우선은 불안감을 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